건물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며 총 에너지 사용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제로에너지 의무화가 적용되며 신재생 에너지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건물을 지을 때 지열과 수열을 활용하면 에너지 절약은 물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며 관련 시장들의 성장세가 기대되는 상황. 그중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공법 기술 개발을 통한 지역에너지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조희남 대표. 지하수만 가지고는 그 매출의 어떤 한계 같은 것이 좀 느껴지고 해서 확장성을 갖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지하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지열 냉난방 에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열 냉난방 에너지로 이제 사업을 확대를 하게 됐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나름대로의 모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의 기술을 가지고 해 나가자는 과정에서 기술 개발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그것들이 좀 들어갔었고요.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도한 대로 남과 경쟁하지 않는 우리만의 기술을 가지고 지열 사업 분야에 지금 열중을 하고 있고요. 지하수 오염 방지 기술을 개발해 기술 회사로서의 두각을 드러내고 지중열을 이용한 지열 시스템으로 건물의 냉난방을 가능케 한 기술로 100여 건에 가까운 특허 출원과 등록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내며 명실상부 국내 지열 시장 1위 기업의 위상을 이어나가고 있는 GNG 테크놀로지 조희남 대표. 우리나라가 사실 사람밖에는 자원이 없는 나라거든요. 제품이나 기술을 수출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나라인데,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기술을 정말 외국보다 훨씬 우수하게 만들어서 그 기술이 우리나라에 자립이 되고 또 그 기술들이 수출이 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내가 도움을 받아가면서 기업을 해왔던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이 아니겠는가. 아주 작다 하더라도, 미미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그런 어떤 마음에서 지금까지 기술 혁신을 해왔고, 또 어떤 기술 보국에 조그만 자리를 내가 좀 채워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의 견고한 입지를 바탕으로 이제는 해외 시장 진출과 글로벌 무대에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조희남 대표의 기업가 정신을 만나본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GNG 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조희남입니다. 저희 회사는 인천 송도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지금은 이제 인천 테크노파크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초기에는 송도 테크노파크가 창립이 됐을 때 거기 일기 창업 보육업체로 참여를 하게 된 회사였습니다. 초기 창업 보육에 대한 기술 아이템은 프리미엄급 지하수 우물에 관련된 기술이었습니다. 페카그라틴 공법을 개발해냈고, 그 기술이 지하수 오염 방지에 대해서는 가장 우수한 기술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미엄급 지하수 우물들에 우리 기술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아쉽게도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은 이게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매출의 한계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하수 우물은 여러분께 잘 아시다시피 땅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지하수 우물물을 음용을 하거나 생활용수로 쓰는 것이거든요. 그 지하수 우물을 물을 쓰지 않고 그 지하수 우물이나 그 지중해에 있는 열을 사용하는 것이 지열입니다. 지열 에너지는 사실 무한대로 있거든요. 우리가 한강수에 가서 물 한 바가지 쓰거나 뜨거나 바닷물에 가서 물 한 방울 뜨거냈을 때 그 물이 충나지 않듯이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지열 에너지입니다. 지열 냉난방은 크게 이제 지중해 그렇게 지열공을 파서 구성시키는 지중 열교환기 시설하고, 그 다음에 히트펌프라는 일종의 말하는 에어컨 같은 실외기 같은 그런 히트펌프 장치로 이루어집니다. 히트펌프는 그 지중해 온도가 항상 15도에서 한 17도 정도 되는 물 온도를
55도까지 올려서 난방이나 급탕으로 쓸 수 있고, 또 여름철에는 실내에 있는 열을 모아서 지중해 버리게 됨으로 해가지고 냉방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실 히트펌프는 대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죠. 외국에 수출도 하고 있고, 반면에 지중열교환기, 땅을 파서 지하수를 뽑아서 열을 쓰거나 아니면 지중해 코일관을 넣어서 열을 뽑아 쓰는, 이동시키는 그런 기술들은 대기업들이 할 수가 없는 분야였죠. 그래서 저희가 해왔던 기술, 지하수 우물이나 지중을 파서 열교환기를 구성하는 요 기술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브랜드 또는 기술을 시장에 내놓게 되는데요. 디코일 300이라는 코일관을 집어넣어서 하는 타입, 그 다음에 지하수를 직접 펌핑해서 그것을 열교환시키는 반밀폐형 지오솜 하이브리드라는 브랜드를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이러한 그 내용들은 사실은 지열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왜 지열 하느냐 하면은 대체적으로 100이라는 어떤 그 부하랄까요, 동력을 줬을 때 지열은 4 이상의 그 열량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쓰면 쓸수록 큰 이익을 갖게 되는 열량이 열을 쓰는 것이 지열 에너지고 거의 탄소를 배출하지가 않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에너지이고 거의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투입한 비용을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이후에는 투입되는 연료비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론 에너지가 지열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열을 활용하려면 항상 건축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외국에서, 미국에서 수입한 기술, 독일에서 수입해서 우리가 써왔던 종래 기술들은 부지가 정해지는 상태에서 그 부지에서 뽑았을 수 있는 열량이 딱 한계가 돼 있었어요. 옆에 그림처럼 지열공을 뚫을 수 있는 면적이 이미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더 쓰고 싶어도 그 열량 이상은 뽑았을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법이 들어오게 됨으로 해가지고 특히 저희 공법들은 도심지에 특화되어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아무리 좁아도 그 건축물이 필요로 하는 모든 부하, 열부하를 지열 에너지로 충족될 수 있는 국내에서 또는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이 저희 공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의 한계를 넘어서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특장점은 지열공을 팔 때는 항상 부지 안에 터파기 한 이후라든지 터파기 전이라도 그 공사 기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멍을 300m, 500m를 뚫고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들을 지금 200공, 500공, 또 심지어는 7, 800공을 현장에서 파는 경우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뚫는 그 공사 기간 때문에 많은 공사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 공법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공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현재 설계에 적용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 되고 있어서 지열공사에 반드시 필요했던 공사 기간이 전체 공사 기간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를 취해가고 있습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 공사를 할 때는 그 기간만큼 PF를 열게 되거든요.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PF 이자가 상당히 높습니다. 15% 전후로 상당히 높게 되는데 그 PF 이자를 한 달 만에도 몇십억 또 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발생되거든요. 그 이자를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는 것이 저희 공법이 또 유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비용을 전체적인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 그 지열공의 어떤 수량을 거의 5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는 또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열공 자체 독립적인 공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2021년도에 저희가 이달의 산업기술상을 수상하면서 산자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데 이어서 최근에는 기술혁신상을 9년 연속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가 결과적으로 기업을 해 나오면서 결국 경쟁하지 않는다, 또
그 기술 보급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는데, 기업은 어차피 시간이 가면은 이렇게 그 도태될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문을 닫지 않는, 망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제가 갖는 결론은 기술의 혁신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 옛날 왕보다 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런 것은 성공한 기업가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마 문을 닫는다면은 각오한 어떤 그런 부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또 기업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기업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경쟁하게 되면은 문을 닫습니다. 제가 갖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쟁하면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제가 잠을 자면서도 일어나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메모를 하고 그것을 또 사업화에 쓸 수 있는 것들은 또 개선해 나가면서 시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뭐 저희가 사근보 사회근로복지재단을 만든다든지 특허에 대한 어떤 그 성과에 대해서 성과 공유를 하는 것들도 그러한 부분을 계속 혁신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어떤 그 기회들을 만들어가게 한 조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혁신이 없다면은 결국 문을 닫는다. 저희가 현재 뭐 설계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도 500억 이상은 확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300억, 500억, 1000억 정도의 어떤 시장들이 그 매출들이 우리에게 올 때 GNG 테크놀로지는 그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 시간 과감하게 또 자신 있게 yes, 네 그렇게 답변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지열 관련 특허를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요. 네, 우리 그렇습니다. 조이남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그 지열 에너지에 관해서 일반 좀 상식 차원에서 그 지열 에너지가 예를 들면 뭐 가스 에너지나 통상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에너지 중에서 가장 말하자면은 탄소 배출량이 적은 거라고 아까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개인 주택이 지열 에너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한 50% 정도 보조금을 받게 되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큰 건물이나 대형 건물들은 그런 보조 시설 제도가 없습니까? 네, 그런 제도가 아직은 시행이 되지 않고 좀 지자체에서 미미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최대 금액을 한 2억 정도는 보조를 해주고 큰 있습니다. 빌딩도 힘이 돼서 이제 보조를 해준다고 하고 있는데, 그 민간 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그 신재생 에너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한 12%에서 14% 정도 그 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로 에너지 빌딩 기준에 따라서 그에 충족하게 되면은 용적률을 15% 정도 상향시켜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하고 있어서 민간들이 그런 어떤 인센티브 또 제로 에너지 빌딩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큰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적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대표님 기술이 거의 유일한 기술이 이제 좁은 공간에 천공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좁은 부지에 천공을 적게 하면서도 큰 열량을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천공을 되겠습니다. 적게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 지열 보일러가 지열 에너지가 확산이 되면 혹시 뭐 지구 집안에 무슨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건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아마 작년 말 기준 저희가 1000m 정도 쓰는 온천공까지 다 포함해서요. 대체로 지하수 우물들이 100m에서 한 200m 정도 됩니다. 500m짜리도 가끔은 있고요. 그런 우물들이 약 200만 경 정도가 우리가 지하수 우물을 파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하수 우물들은 거기서 지하수를 뽑아 쓰는 형태인데 집안이 좀 위험해지죠. 그런데 저희 지열 우물공은 그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않고 다시 집어넣거나 아니면 지중해 있는 열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00만 공 정도 되는 지하수 우물이 아주 그 지진을 유발하거나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렇게 심대한 위협을 이렇게 느끼지 않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지열 우물공은 그 지하수 우물보다도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조건 예. 10만 뽑았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지열 보일러가 매우 보편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비해서 이 좋은 기술을 얻게 되신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까? 기업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처음에 지하수로 시작했지만은 이 10배, 100배 이상 기업을 확장시켜 나갈 때 그 소재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신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 전환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지열 보일러가 대세가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전에 구라파는 이미 지열 보일러가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그런 시작했습니다. 신념을 예. 기반으로 예,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지열 보일러, 지열 에너지 시장이 점점 더 확산이 될 거고 네. 훗날 GNG 테크놀로지의 조현남 대표님께서 더 큰 역량을 펼칠 수 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